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을 곧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세 이상 외국인은 이민법원의 재판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경 차르 톰 호먼이 뉴욕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 100여 명이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타워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시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덴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해 탈출한 승객들이 비행기 날개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승객 1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50대 한인 남매가 대낮 공원에서 히스패닉계 남성을 총격 살해한 사건의 동기는 자동차를 빼앗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량 열쇠를 강탈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을 곧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외국인은 이민법원의 재판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즉각 추방이 가능하게 됩니다. CNN은 정통한 소식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며칠 안에 적성국 국민법에 따른 권한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은 불법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합니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나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은 이민법원 시스템을 통한 구제를 신청해 추방 절차가 수년씩 지연될 수 있는데 적성국 국민법에 따라 추방될 경우 이민법원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즉각적인 추방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제시하며 이 법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가 이민 및 국적법 262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최대 $5,000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공약을 대표하는 출생시민권 폐지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중입니다. 법원이 잇따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에 이에 관한 긴급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 폐지 발효를 목표로 긴급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긴급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 관해 약식 절차로 빠른 판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미국 내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와 22개 주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고 여러 법원에서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긴급 항소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합헌성을 다루기에 앞서 각 법원의 가처분 명령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관할을 넘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적 금지 명령을 통해 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효력 중지를 요청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돼야 하고 그 명령의 영향력은 법원 관할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정책은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냈고 자녀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원정 출산으로 이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 문제와 추방작전을 총괄하는 국경차르 톰 호먼이 뉴욕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뉴욕주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2일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을 방문한 국경차르 톰 호머는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뉴욕주의 불체자 보호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호머는 불체자 등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2배 수준으로 투입해 불체자 단속,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의 친이민 정책도 조목조목 비난했습니다. 연방정부 이민 단속반이 뉴욕주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것과 불체자에 대한 쉘터 정책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기로 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치켜 올렸습니다. 호머는 이번 주에 아담스 시장을 3번째로 만나 뉴욕시가 어떻게 이민 단속에 협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IC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뉴욕시 호텔을 개조해 불체자를 수용한 쉘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쉘터 겸 접수센터로 개조된 루스벨트 호텔과 스튜어트 호텔 등의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곳에 머물렀던 외국인의 국적과 생년월일, 식별 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자금 조달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정보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 100여 명이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무장 중단을 선언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붉은 셔츠를 입고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단체인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가 조직한 시위대 100여 명은 어제 정오가 지난 직후 트럼프 타워로 일제히 밀고 들어가 로비를 점거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무장 중단을 선언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붉은 셔츠를 입고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시위 주최자는 트럼프 타워 아트리움을 내려다보는 발코니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유대인으로서 우린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뉴욕 경찰은 시위대에 퇴거 명령을 내린 뒤 불응한 98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부상자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IC는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칼리를 체포하고 그의 영주권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컬럼비아 대학교는 어제 지난 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중 캠퍼스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해 일부를 퇴학 혹은 정학 처분했으며 이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학위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뉴욕 경찰은 건물에 진입해 수십 명을 체포한 바 있는데 체포된 학생 46명 중 31명에 대해 검찰은 불법 침입 혐의를 취하했지만 체포된 학생들은 대학 측으로부터 퇴학과 학사학위 취소란 중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에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탈출한 승객들이 비행기 날개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덴버 공항은 승객 1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국 성명에 따르면 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공항을 출발해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으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1600편 보잉 737-800 여객기는 비행 중 승무원이 엔진의 진동을 감지하고 회항해 오후 5시 15분께 덴버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게이트를 향해 지상 주행하던 중 여객기 엔진에 불이 붙었으며 승객과 승무원들은 탈출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기내에서 탈출했습니다. X 등 SNS에는 이 여객기가 연기에 휩싸인 모습과 여객기에서 탈출한 승객들이 날개 위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 등이 올라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성명에서 여객기가 공항 게이트를 향해 주행하던 중 엔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으며 승객 172명과 승무원 6명은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관계자는 불은 이날 저녁 모두 진압됐으며 이번 사고로 승객 1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사고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50대 한인남매가 대낮공원에서 히스패닉계 남성을 총격 살해한 사건의 동기는 자동차를 빼앗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남매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강탈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50대 한인남매 문정욱 씨와 신디 김 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12시 30분께 세리토스 지역 돈크나베 커뮤니티 리저널 공원 인근에서 자전거 도로를 걷고 있던 쿠아우테모크 가르시아를 총격 살해한 이유가 카제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한인 남매는 가르시아에게 접근해 차량 열쇠를 강탈하려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문 씨가 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플러튼 지역 경찰이 용의자들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전을 벌였으며 결국 애너하임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12일 문 씨를 1급 살인 혐의로, 김 씨를 2급 강도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두 사람은 종신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문 씨의 보석금을 300만 달러, 김 씨의 보석금을 200만 달러로 책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신청서를 우편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는 1차로 57만 8천 명의 신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은 2026년부터 시작되는 65세 이상 재산세 절반 감면을 골자로 하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존의 앵커와 시니어 프리즈 등 각종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일시에 접수시킬 수 있는 통합 신청서 우편 배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국에 따르면 우편 배포는 1차로 5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1일 주 재무국은 65세 이상 주민을 위한 새로운 통합 재산세 신청서 PSA1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수혜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거주자가 통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뉴저지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액의 절반 또는 최대 6,500달러까지 감면해주는 스테이 뉴저지도 PSA1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이단미 절차를 통한 신원 확인이 요구됩니다. 통합 신청서 제출 마감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신청서에 대한 세부 정보는 주 재무국 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와 경상남도 하동군이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동군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수출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H마트와 경상남도 하동군은 어제 H마트 권일현 대표, 하승철 하동군수, 장주익 농협 하동군 지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식 후 하승철 하동군수 일행은 H마트 리지필드점을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어제부터 시작된 하동군 특산물 판촉전을 홍보했습니다. 하승철 하동 군수는 H마트와 100만 불 수출 계약을 맺었다며 한인들의 하동 특산물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날씨와 좋은 토양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국가대표급 농작물이 하동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도 농산품을 직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하동의 이런 농산품들과 그 제품들이 이렇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특산물 특판전은 오는 16일까지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진행되며 지리산과 섬진강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뛰어난 품질의 하동 특산물들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깊은 향과 맛을 자랑하는 하동 녹차로 만든 녹차 명란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은 비건 냉동김밥, 그리고 품격 있는 선물로 안성맞춤인 쌍게 한차 실록 선물 세트 등을 선보입니다. 하동군은 미국 현지 판촉 행사를 통해 하동군 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미 전역에 공급되도록 협력하며 특산물 판매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는 북한 김정은과 대단한 관계를 맺었었는데 만약 그때 내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가 됐다면 북한과의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가 핵파워인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지니고 있는 만큼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된 북미 대화도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NBC 방송은 어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현재 200명 수준인 파나마 주둔 미군을 증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남부사령부는 비무장 국가인 파나마에서 군대 역할을 하는 공공부대와의 협력 강화를 포함해 파나마 운하 무력 점령까지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력 사용 여부는 파나마 공공부대와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파나마 정부는 이날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운하를 수호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중국 시민의 학생 비자 취득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라일리 무어 의원은 학계에서의 지적 안전장치를 옹호해 중국 공산당의 사찰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중국 유학생 제한과 관련된 기존의 조치들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모든 중국 국민에 대한 학생 또는 연구 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어 의원은 뉴스위크 기고에서 지난해 10월 미시간대의 중국인 학생 5명이 군사기지 근처에서 활동을 하다 기소된 사례를 들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이 아닌 정보 수집가로 일하거나 중국 공산당을 위해 돈을 받고 스파이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24 공항 서비스 품질 어워드에 따르면 뉴욕 라과디아 공항은 북미 지역 연간 2,500만에서 4천만 명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 중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지난해 ASQ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3점의 승객 만족도를 달성했으며 2023년에도 4.24점의 승객 만족도를 기록하며 북미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연간 승객이 4천만 명 이상인 공항 중에는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이 최우수 공항에 선정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